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전하는 12월 첫째 주 부산 소식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왼쪽 끝에서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양문숙 사무처장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 거냐? 먼저 단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뽕피두 분간 유치 반대 부산에서 주민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가 드디어 이제 대표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으면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해보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갑자기 침대병원 제2보험자병원을 만들겠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요. 선거가 좀 청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이제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오늘은 부산시가 11월 말에 내놓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309페이지짜리 백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예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서 다 보셨잖아요. 네. 예. 어떠시던가요? 자, 간단하게 총평부터. 제가 박상현 제가 읽은 행간은 박형준 시장이 난 끝까지 부산시 난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추진하겠다. 난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 네, 사실 직간접적으로 그 엑스포에 나오는 그런 곳들이 난개발의 현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뽕피두도 마찬가지고 황령산 그리고 맥도도 잠깐 나오는데 맥도도 사실은 또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난개발이 또 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보면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결론으로 이렇게 내게끔 그 백서의 끝을 내가지고 굉장히 좀 찜찜했습니다. 양민숙 차장님은? 예, 저는 일단 예산 관련을 좀 봤었어요. 네. 예산 관련이 총 309쪽 중에 2쪽이에요. 2쪽.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행사의 예산을 두 쪽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정신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부터 5년간 편성된 예산의 88.4%가 2년간 쓰였어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에 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 평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과 부산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근데 대한민국을 국내에서 왜 인지도를 높이죠? 그 평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산을 또 국내에서 인지도를 높인다는 건 이해하시죠? 문맥상으로. 저는 안에 뭐 깊은 뜻 말고 그냥 그 단어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부산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썼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쓴 게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총평을 이야기하라는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부산시도 쓰고 국비도 썼는데 딸랑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두 쪽밖에 네네. 그냥 뭐 뭉텅이로 그냥 이렇게, 총액만 나와 있어요. 예. 총액만. 그리고 홍보비 문제를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6대4. 네. 그래서 이게 대외 활동으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국내 홍보. 국내의 6, 국외의 4. 그리고 이제 총평 예산이 그렇다는 거하고 한 개 더를 네. 짚으면 정신분열적 백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장에 가면 또 저렇게 말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죠. 예. 사우디가 고위직들이 해서 유치를 했다. 네. 근데 보면 또 뒤에 가면 우리도 대통령을 비롯한 뭐 각계
기업 인사들이 해서 고위직들이 참여했다. 자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 하나하나씩 좀 아직은 두 살펴보도록. 개입니다. 예. 해산의 문제와 정신분열적 백서다. 예. 저는 한마디로 이번에 부산시랑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이제 낸 이 309페이지짜리 백서는 유치 활동도 실패하더니 백서도 실패한 백서를 내놓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중에 왜 실패했는지를 밝히는 내용은 앞에 예산까지 2페이지 포함해서 18페이지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반성이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딸랑 18페이지밖에 안 된다. 이게 뭔 백서냐. 그래서 백서로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백서라도 제대로 만들면 뭐 다음이라도 뭘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총평은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각자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아까 양미숙 부장님이 여러 가지 네네. 이야기하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네, 일단 예산을 예. 이제 몰아서 2년 만에 쓴 것은 중장기적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한 6을 씁니다. 그리고 외국에 4를 써요. 근데 BI 회원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은 우리나라 한 표고 다 외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반대가 되든지 아예 국내에는 덜 쓰고 국외를 더 많이 써야 되죠. 심지어 국내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안 찍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그 홍보 예산에 6을 투자하냔 말이죠. 그 다음에 국회 결산심사에서 물론 이제 또 다른 그 언론에 보면 다르게 표현된 경우도 있는데 5차례 전용 및 세목 변경 등 잦은 예산 적용 및 세목 조정을 지적하면서 재정 운영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도 백서에 나오긴 나옵니다. 네. 이거를 왜 실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예산 전용을 너무 많이 했다. 원래 A에 써야 되는데 B에 썼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 이제 홍보 예산 말고 홍보 예산은 지금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중적 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치를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높였고 기업 투자 유치 성과에도 큰 향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MOU를 맺어서 성사된 게 거의 없어요. 그거는 언론에서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투자 유치를 많이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11월 말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요. 근데 우리가 한 10월쯤에 외국인 관광객이 3만 명을 돌파해요. 300만 명. 네. 그러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야 되죠. 백서에는. 그죠? 요 그 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11월에 나왔지만. 근데 연간 3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다. 이래놓은 거예요. 그럼 벌써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백서에. 이런 이상한 백서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하기 전에 끼워 넣었든지 그랬겠죠. 자기의 결과는. 바램을 넣었든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아까 이중적 평가라고 한 정신분열적이라 한 이유는 타깃형 해외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등이 국내 홍보의 비중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한다고 자기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신분열적 평가가 아니에요. 처음엔 잘했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일 웃기고 이상한 거는 대통령실 문제를 지적해요. 그쵸. 근데 어느 대통령실인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실이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그 정권과의 차별성을 약간 두면서 윤석열이 잘못해서 우리가 실패했다. 이건 이제 자기 정당 부정,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부정하는. 그래서 제가 정신분열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백서의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고 네. 북한 재개발 사업 등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자,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을 시민사회가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요 그냥 이 팩트로만 보면 박형준 시장이 앞당겨서 오히려 더 늦춰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그렇죠. 동의를 하시죠. 문제를 더 띄워서 오히려 그대로 놔둬놨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기 할 수 있었는데 앞당긴다고 난리굿을 부려서 결국은 더 늦춰진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안 맞죠. 그리고 북한 재개발 사업의 핵심 현안
북한 재개발성은 거의 답보 상태예요. 그리고 핵심 현안이 아니고 완전히 난개발 상태로 몰려가고 있죠. 그 핵심 현안은 아까 제가 볼 땐 그거예요. 항영산, 네. 세계적 미술관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핵심 현안이에요. 엑스포 유치와 전혀 관계없는 이거를 추진하는 동력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엑스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어야 된다. 백서를 만든 제작진도 안 나와 있고요. 필진도 안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요걸 유치했던 여러 가지 그 뭐죠 회의들 예. 이런 것들도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일지가 하나도 없어요. 활동일지. 활동 일지가 예. 언제부터 해서 연역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백서예요? 나는 이런 백서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것도 관이 만드는 백서가 예. 내용이 없는 기본적인 툴이 안 갖춰져 있는 백서다. 그러니까 출처도 안 나와 있고요. 참고 자료도 안 나와 있어요. 맞아. 참고문은 안 나와 있고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네. 부산시 그것도 부산시 어디 관지도 안 나와 있고 관계 부처, 정부 관계 부처 이게 도대체 누가 유령 백서인 거예요. 그냥 정체불명의 백성. 예, 맞아요. 예. 이 2년이나 걸려서 나온 백서가 그러니까. 맞잖아요. 2024년에는 원됐다 왔났고 2025년 11월 말에 나왔어요. 이번에 안 내면 정말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낸 것 같은데 유령 백서죠. 자, 저는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오사카에서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가 이미 이제 10월 말에 이제 끝났죠. 예, 끝났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도 예. 시민들이 뭐 규탄과 비판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예상 관객 수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헐. 대한민국 인구만큼. 그러니까 오사카 간사이가 2,900만 명을 간신히 넘겼는데 부산이 목표로 어떻게 5천만 명 이상이 6개월 동안 오겠다라고 했고 온갖 것 이야기 다 했잖아요. 뭐 경제 유발 효과 60조에 50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 있다.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개소리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따구로 추진했단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근데 그래요. 300만 그렇게- 아니, 겨우 왔다고. 부산을 거의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면서 네. 대한민국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에다가 홍보비를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계 박람회가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는 진짜 그 선도적인 기술이나 뭐 과학 기술이나 산업,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21세기는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도 그렇고 밀라노도 그렇고 오사카 간사이까지 다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에요. 거기에 세계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박람회에 세계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부산이 세계 박람회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사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부산 시민사회는 다음 주에 그 시민을 기만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을 하는 진상 규명을 해라고 요청하는 기자회견과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요구하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반 시민들도 부글부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단체에 소속된 사무처장들이 아니고 그냥 회원들도 그 백서를 보고는 아주 놀라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 종국에 가서는 백서를 다시 발간해라 네. 이런 요구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백서는 정말 부산시 제2 나중에 예산 이야기도 거의 17조 18조를 주물리는 부산시가 발간한 책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하다. 그렇죠. 폐기해야 될 학예지도 이렇게 못 만듭니다. 학예지도 고등학교 학예지도. 돈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나 감사 청구 이런 것도 진행하실 예, 맞습니다. 얘기신 정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회의 결과 회의록 아까 말씀드린 활동 일지 이런 게 어디 갔냐 참고 문헌 이런 것도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될 때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좀 해서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칠 거고 거기에 또 많은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내놓은 백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 때까지 시민 대책위를 만들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드리면서요. 혹시
백서와 관련해서도 하실 이야기가 다음 주 기자회견이니 관련해서도 네. 구속 활동 많이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속이고 기만한 거라 속인 거라 생각해요. 부산 시민들을. 그 여기에 대해서 진짜 뭐 무릎 꿇거나 뭐 행동적인 아닌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또 다시 부산시로 들어와서 또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책임자를 어쨌든 징계 처벌은 아니더라도 책임 의식을 느끼게 해야 된다. 예. 자 이제 예산안 이야기 지금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역대급 최대 규모입니다. 네. 17조 9,300억이라고 했는데 거의 18조죠. 국비가 이번 주에 통과된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시가 5,800억이 더 내려와서 18조 5천억이 됩니다. 자 예산안들 다 보시지는 않아도 좀 보신 부분들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몇 번 다루기는 했는데 버스 예산을 좀 봤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그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버스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한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볼 건데 버스 관련 예산은 일단 이제 작년 이거는 추경은 다 뺀 겁니다. 본 예산이 작년에 1,600억이었어요. 본 예산에 버스 회사에 지급해주는 1,600만 원이 아니고 1,600억 원. 근데 올해는 2,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예산에만. 근데 버스 지원금은 본 예산만 하고 끝나질 않거든요. 추경에서 계속 추경에 올렸죠. 계속 올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700억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본 예산만 지금 25%가 증가한 거예요. 네. 심각하다. 그런데 왜 심각하냐면 불과 2년 전에 버스 요금을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부산시가 재정지원금을 너무 많이 해줘서 부산시 재정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는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버스 요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 요금 올리고 나서 2년 만에 훨씬 더 증가하는 무려 본 예산에서 25%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버스 준공영제 운실 손실금 지원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에만 해당하는 돈이 2,000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돈이 너무 많아요. 버스에 유가 보조금을 100억을 주고 있거든요. 버스 마을버스 환승 할인제 이걸 주지 말한 게 아닙니다. 일단 문제는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돈이 본 예산에 25% 올랐고 그리고 버스 관련 예산을 다 쪼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쪼개기를 해놔서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2,38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300억 원이 누락된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한승센터라든지 BRT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2차적으로 버스를 지원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냐면 부산시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대신에 동백패스에 돈을 또 많이 주는 대신에 수송 분담률이 올라간다. 대중교통이 을 많이 타는데 우리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수송 분담률이 하나도 안 늘어요. 0.1% 늘었거든요. 정체하고 있죠. 계속. 네네네. 아니에요. 1% 정도는 올랐어요. 거의 1%니까. 정체라고 봐야죠. 그 정도는. 네. 그래서 본 예산에 2,3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버스 관련 예산이. 그것도 있잖아요. 동백패스는 동백패스대로 K패스 내년에 이제 정액권 도입된다고 해서 반반. 그 예산 450억 또 별도로 맞아요. 책정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없이 네. 박형준 지난 2023년에 뭐 전국 최초로 해서 버스 요금을 돌려준다, 대중교통 요금을 돌려준다고 동백패스가 도입됐어요. 네. 근데 그때 시민사회가 뭐랬냐면 내년에 K패스가 도입되니까 굳이 시비를 쓸 필요가 뭐 있냐. K패스는 국비 시비 5대 5니까 네. 그냥 내년에 K패스로 올려 타면 된다. 지원금을 반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동백패스를 도입하고 두 달 있다가 바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400억, 600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동백패스에 400억 하고 또 K패스 국가
부산시가 주는 그 대중교통 환승 요금에 또 600억을 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부산 시민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 대중교통 요금을 요금을 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박상현 처장님이 보신 사실은 내년에 사항들은 그 환경정책실에서 용역들이 좀 많습니다. 내년은 2026년에 기후위기 적응대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든지 비오톱 지도라고 해서 이 말을 하면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해서 도시 식생을 평가할 때 쓰는 자연성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것도 다시 재작성을 하고 그리고 서부 상권 네 이제 자연 환경성 조사를 또 하고요. 낙동강 또 지금 항상 난개발의 위협에 빠진 낙동강 또 용역을 또 하거든요. 근데 그 치수원 다변화가 사실은 물 문제가 좀 심각을 해서 부산시의 입장이 맑은 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치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치수원 다변화보다는 본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그 치수원 영양지역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하나 잡혔더라고요. 예산은 2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 부산시 어쨌든 치수원 다변화 물을 받아와야 되니까 어떤 사업을 배정을 했는데 좀 웃겨가지고 가서 환경물 정책실에서 워크숍을 하고요. 뭐 워크숍 할 수 있죠. 구군 직무교육 하시고 영양 지역에 이제 각종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농번기 일손 지원 및 농가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지원 등을 2천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활 가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치수원 다변화 사업을 농활이라든지 약간의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긴 한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공무원들까지 와서 농활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물 좀 줘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렇게 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예, 그 따로 그 예. 치수원 다변화 뭐 그 만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이제는 뭐 봉사활동이나 뭐 농활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2천만 원을 잡아서 이 작지만은 이렇게 부산시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아니, 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치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치수원 다변화 지역의 농번기에 가서 농촌 이손을 돕겠다. 이 발상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돈의 작고 많고의 자,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요걸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각종 그 구군별로 조명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도시 이제 디자인?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동구도 구청장과 같은 당에서 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뭐 수의 계약식으로 네. 그 조명 사업을 줬다 해서 문제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 조명이 그냥 특별한 디자인이나 아니면 특수한 그 뭐 그런 이제 조명이 아니라 범용으로 그냥 흔히 쓰이는 이런 거를 또 한 업체에 줘서 문제가 됐는데 요번 예산에도 보면 삼락동 낙동제방 벚꽃길 경관 조명, 그다음에 함영 생태교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야간 경관을 잘해서 도시 브랜드를 올린 데가 있죠, 뭐 상하이나 이런데. 근데 여기 낙동강 지역은 사실은 뭐 자연 생태 보전 지역이나 문화재 보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맹꽁이 그다음에 뭐 철새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이렇게 지난 방송에 하는지. 얘기했던 고니. 네, 근본이.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기대에 산림청 예산에 65억을 받아서 목조 전망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산림청이 이런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에 있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인데 올해 4차 추경에 이 매칭 비용 65억을 편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년 사업인데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것도 추경으로 추경 예산은 막 긴급하거나 무슨 재난이 났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안 맞으면 안 받으면 돼요. 계획에 없던 것을 무조건 돈 준다고 받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예산 편성도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 늘어난 5,800억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어떻게 제대로 심의를 하는지도 지켜볼 거고요. 다음 주 둘째 주 부산 소식을 전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이미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 사회면에서 크게 이슈가 됐는데 부산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어린 그 원생을 원통에 가둬가지고 아동 학대를 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유치원의 원장이 대표가 부산시 상급 공무원인 전성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언론과도 인터뷰했고 정무직
예, 전성화인 거는 맞지만 네. 원장과 대표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뭐 소리. 수사해서 대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수사에서 책임질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가 있는 기관에서 그런 이야기 아니, 있으면, 보통 예. 그 지금 의무적으로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부산시 고위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고 부산의 따끈따끈한 소식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